생각을 해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스스로의 어떤 성장도 있지만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됐거든요. 나만의 아이디어.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 나만의 아이디어. 안녕. 여러분의 인생 도반, 투자 도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부엌에다가 가져다 놓으면은 돈을 이렇게 마구마구 끌어당긴다는 그 우리 집 돈자석 돼지와 그리고 그 돈을 마구마구 끌어당기는 황금 주파수와 함께, 황금 주파수 음악이거든요. 이게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주파수 음악과 함께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물건 사는 걸 좋아하시나요? 주로 어떤 걸 사는 걸 좋아하시죠? 옷? 아니면 뭐 그 전자제품? 액세서리? 저도 물건 사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한때는 거의 쇼핑 중독 수준의 그 물건을 사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그 쇼핑 매니아였답니다. 근데 그때를 가끔씩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그때 그렇게 막 다니면서 막 물건을 백화점이니 아울렛이니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입어보고 골라보고 막 그런 걸 비교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물건을 보는 그런 안목과 그리고 잘 고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센스, 그런 눈,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과거의 이런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 생각하기 싫은 그런 부끄러운 경험도 되게 많겠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식을 이제 골라서 사야 될 시기가 왔고 또 포트폴리오를 계속 점검하라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도 메시지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구 샀던 그런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지금 알아야 될 또 좋은 시기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이 책 다시 꺼내봤어요. 한참 만에.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란 책인데 이 영상을 하나로 만들기에는 너무 길어지고 또 이런 얘기를 길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나누어서 한번 어떻게 기업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분석하고 재무제표에서는 어떤 거를 위주로 봐야 되고 그런 것들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좋은 주식을 이제 고르는 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버핏 농도 갖고 있는 코카콜라를 슈퍼에서 먹었다고 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매일매일 먹어. 다른 사람도 보니까 너무 자주 사 먹어. 그래서 그 코카콜라 주식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코카콜라? 잘 팔리는데, 잘 되겠는데, 이것만으로 사기에는, 너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앞으로 그 회사가 뭐 어떻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뭐 안목이나 그런 앞으로의 그런 방향이나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사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뭐 그렇게 흔들리는 시기나 그런 게 악재들이 왔을 때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하점에서 팔아버리고 나중에 아우 다시는 주식 안 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주식을 고르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내 마음에 아, 얜 반드시 보답을 해줄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마음에 생겨요. 그래서 버피돈 같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잃지 마라. 제일 원칙, 제2원칙, 1번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그런 얘기도 그런 확신이 있기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인가. 뭐 코카콜라 같은 거. 내가 뭐 먹어봤거나 써봤거나 이런 거면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검증해야 될 건 뭐죠?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를 알아야 되죠. 좋은 기업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걸로 알 수 있을까요?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는. 그러니까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기관의 CEO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 관계자, 그러니까 거기에 담당자라던가 아니면은 그 CEO를 보기도 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그 기업의 가치보다 턱없이 너무 택도 없이 부자로 보인다? 그럴 때 그럴 때 안 사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뉴스 같은 걸 검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인데 저는 만약에 뭐 어떤 걸 관심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 기업의 그 과거 뉴스 같은 거, 지금까지의 뉴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쫙 검색을 이렇게 해보고 그런 것들 열람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기업이 뭐 좋은 시기도 있었을 거고 안 좋은 시기도 있었을 건데 그런 시기마다 어떤 의사 결정을 했고 어떻게 그걸 그런 시기들을 견디고 또 넘어왔던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열람해 보는 거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뭐 ROE 같은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딱 처음에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재무제표를 딱 열었을 때 뭐냐면 물론 뭐 퍼 이런 건 기본적으로 쭉 나와 있으니까 보지만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이 기업의 총 자산과 총 부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뭐 최근 한 몇 년 동안 어떻게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또 총 자산 대비 총 부채는 또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고 지금 또 이런 시기에 얼마만큼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쭉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요새는 워낙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정보를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점검들을 해보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기 전에 우리 옷을 사도 사기 전에 보잖아요. 그 옷이 뭐 어디 단추가 떨어졌나, 뭐 어디 트어진 데가 있나, 실밥이 나왔나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식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사면서 그런 것조차도 안 보고 누구의 말만 듣고 샀다고 하는 건 진짜 너무 책임감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다못해 돈까지 빌려가면서 사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뭐 좋다, 뭐 반드시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인 거죠. 그리고 배당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편은 아니지만, 미국 주식을 산다거나 이럴 때, 보통은 다 우리는 대부분 알려져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당들, 최근 10년 동안 배당을 이렇게 꾸준히 주고 있었는가, 또 배당을 얼마만큼 주고 있었는가, 그런 것들도 쭉 점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걸러도 사실은
거의 실패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조금 더 꼼꼼하게 보지만 초기에는 거의 뭐 한 이 정도만 보고 사도 거의 막 주식이 막 폭락을 한다거나 막 그런 거는 별 없었어요. 거의. 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좋은 가격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사기 좋은 가격인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 싸다. 지금 싼 게 너무 많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 뭐가 싸다는 거지? 뭐하고 비교해서 싸다는 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음, 주식을 그래도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은 기본적으로 그 적정 가격 제가 알려드린 그 공식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알고 있어도 그거에 대입해서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락할 건가, 상승할 건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충 지금의 이 주식의 적정 가격이 얼마나 되고 그것보다 낮으면 아 싸구나. 그거보다 높으면 아 비싸구나. 그런 것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뭐 좀 골아프다. 그랬을 때 약간 이렇게 앱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어떤 투자가 조금 더 볼륨이 늘어난다면,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이라든가 그런 내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이제 조금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의 순이익률이 얼마냐. 그걸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이익률이 만약에 그 회사의 성장률이 퍼보다 높다. 그러니까 퍼가 만약에 뭐 한 6인데 성장률이 그거보다 높다. 그러면은 완전 빨리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성장률이 낮은데 뭐 퍼가 그거의 2배다. 그랬을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격 같은 거를. 그 다음에 뭐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되고 PBR은 또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정도의 점검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열람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 같아요. 이 과정은.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뭐 M&A를 한다든가 아니면 큰 회사가 인수를 한다든가. 보통은 큰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죠? 그 인수를 하는 회사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내리고 인수를 받는 회사는 주가가 막 오르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관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음식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신제품을 출시한다? 막 이런 거. 요새 보면 여러 그런 음식료 회사들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칼로리 같은 거를 계속 출시하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0칼로리, 제로 칼로리 코크를 출시한 것처럼 음료를 제로 칼로리로 계속 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전망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스스로의 어떤 성장도 있지만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됐거든요. 나만의 아이디어.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 나만의 아이디어. 그리고 이런 기본에서 내 걸 이렇게 탁 첨가함으로써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됐다면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뭐냐면 나의 어떤 자산 상황, 그리고 나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캐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나의 과거의 그런 어떤 해왔던 그런 의사결정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자기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나는 요 정도밖에 감당할 수 없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면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런 또 상황에서는 신용을 쓴다거나 이런 건 되게 위험한 일이니까 이자가 점점 높아지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얼마만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돈이 내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은 쓸 계획이 없다라던가 설사 쓸 계획이 없더라도 요 정도는 항상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라는 정도는 항상 투자 외의 그런 돈도 항상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 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왜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이유가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은 천천히 부자가 되거나 조금은 천천히 벌더라도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해야 돼요. 행복도 연습이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어느 날 100억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늘 쫓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불안감에 쌓여서 살아왔다면은 그 돈이 생겨도 마찬가지로 그 돈이 없어질까 해서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도 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나의 행복을, 그때 나의 행복을 미리미리 지금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훑어보는 식으로 제가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자세히 이 재무제표에서 어떤 걸 봐야 되고 또 어떤 걸 봐서 좀 더 쉽게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가지고 가을은 왜 항상 이렇게 울긋불긋 막 화려하게 와서 아쉬움을 남기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지 모르겠네요. 또 조금은 인내를 해야 되는,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그 날까지 추운 날씨를 견디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겨울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겨울에 있는 숨어 있는 그런 이파리들 그리고 화려한 꽃들 그런 애들이 다 죽어버린 게 아니라 다시 화려하게 피어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상하고 재밌고 또 신기한 그런 투자의 세계로 그레이스와 함께 쭉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롭고 재미나게 보내세요. 감사해요. 안녕.